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 논란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생각만 했지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비시무의 이중성에 준비하던 결혼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부동산 하던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제 이름보다는 최씨 복덕방 둘째라 불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살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세요. 매일을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풍족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신 부모님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자매는 둘이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매 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적인 성격들로 자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반이 된 저는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대학생활 내내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미국으로 2년간의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몇 년이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한 미국 어학연수 생활. 그렇게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나는 그저 부모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았구나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방 하나 구하는 것부터 어학원 알아보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 없었습니다. 준비했던 돈은 2년간 미국 생활을 하기엔 택도 없었죠.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동양인 여자애를 받아주는 가게는 없었어요. 결국 회사 다니고 있던 우리 언니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학연수 떠날 때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신 듯 고집센 둘째다 분명 본인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라며 언니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답니다. 그 덕에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 흘렀을까요? 영어도 많이 늘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하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매일 오전 10시쯤 수더분한 차림에 악기 가방을 메고 메뉴판을 뚫어지게 보다가 주문하곤 했어요. 그의 선택은 늘 가장 싼 2불짜리 샌드위치와 1불짜리 커피였고 그의 악기 가방에 그려져 있는 태극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데서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제가 살던 곳이 한국 유학생은 거의 없는 지역이라 한국 사람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 또래 사람은 더욱이 없었어요. 매일 가장 싼 샌드위치를 시키는 그의 모습이 뭔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장님 몰래 2달러짜리 샌드위치를 마치 10달러짜리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줬더니 그가 저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봤는데요. 한국 사람이죠? 서비스예요.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바이올린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왔다는 그의 집안은 온 가족이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여유 좀 있는 집안 형편이었음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빨로 성공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모님 지원 없이 지내다 보니 가장 싼 샌드위치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매일 메뉴판 앞에서 고민하던 이유를 듣게 되니 그와 제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 좀 더 뭔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먼 미국 땅에서 피 끓는 20대 중반 남녀의 만남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예정했던 2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게 되어서 제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 남자친구도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죠.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적극 참여한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듣던 대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부모님, 형제는 물론
심지어 삼촌 고모까지도 전부 음악하시는 음악가 집안이었어요. 늘 바쁘다 보니 대화가 적었던 저희 집과 달리 가족들끼리 같이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는 남자친구의 집안을 보니 뭔가 부럽기도 하고 신선했는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요. 매년 자선공연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봉사활동도 다니시면서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더군요. 저런 훌륭한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 이후 같이 자선단체의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 아버지 건물에 있는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본가를 찾아갔는데 아빠의 오른팔에 깁스가 둘둘 말려 있었어요. 아빠, 손에 깁스 뭐예요? 다쳤어요? 아빠는 별거 아니라며 웃어 넘기셨어요. 아빠는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허튼 돈 안 쓰고 좋은 건물 나올 때마다 사고 관리하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나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되셨지만 20년 전 2층짜리 건물주일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자기 건물은 주인이 직접 관리해야 가치 있는 거라며 직원들과 함께 청소도구 들고 다니며 청소하셨죠. 위험한 일 직원들 어떻게 시키냐며 본인이 스스로 허드렛 일을 자처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감전당하신 적도 있고 이마가 5cm나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있었던 터라 딸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쉬셔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현아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누가 이렇게 하니? 내가 내 건물 스스로 잘 가꿔야 여기 새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면이 서지 않겠어? 아빠는 건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건물에 한번 자리 잡은 곳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업을 했어요. 저도 식당 이모들과 거의 가족처럼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상견례 장소로 부모님과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이모님의 가게로 결정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식당 이모님은 제 상견례는 본인이 책임진다며 음식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준다고 하셔서 상견례 전에 가게를 방문했어요. 이모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현아야, 김 사장님 팔 좀 괜찮으셔? 그때 보니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아, 지금은 많이 나으셨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도 참 그냥 좀 집에서 쉬시라니까 맨날 일하시다가 그렇게 다쳐오시고는. 에휴. 김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 그거 일하다 다친 게 아니고. 이모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빠는 일하다가 다치신 게 아니라 건물에 있는 식당을 찾은 중년 아줌마가 로비에서 본인 구두에 껌이 붙었다며 청소하고 계시던 직원분을 불러서 폭언을 했답니다. 그걸 본 아빠는 그 중년 아줌마와 다툼이 있는 중에 말리시다가 그 중년 부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그때 순간 며칠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자기야, 오늘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식당에 갔다가 낭패당했다더라. 엄마 구두에 껌 붙어서 항의했더니 거기 경비원이랑 청소부가 오히려 막 몰아붙였다고 하더라고. 에휴, 요즘엔 무슨 항의만 해도 갑질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당장 로비 CCTV를 확인했어요. 불길한 기분은 단지 기우가 아니었죠. CCTV 속 아빠는 비참하게 갑질당하고 계시던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고 중년 여성을 말리고 계셨고 그 여자가 바로 예비시모였는데요. 예비시모께서는 자신의 구두에 껌이 붙자 경비원을 불러서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그걸 본 아빠는 말리는 과정에서 예비시모의 어깨를 잡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예비시모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버러지 같은 청소부가 누구 몸에 손을 대냐며 폭언을 했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아빠를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CCTV 화면을 보고 나니 화가 나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타령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자기 구두에 껌 좀 붙었다고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무릎 꿇으라며 소리치고 아빠에게 청소나 하는 버러지라며 청소부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니 자선행사하고 봉사활동 다니는 게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였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인간들하고 엮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엎어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확인하고 하다 보니 상견례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갑질한 그 가식적인 인간들에게 사과는 받아야겠다 마음이 들어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라. 그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는 그 여자는 역시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희 아빠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며칠 전에 버러지 같은 경비원에 청소부라고 부르던 인간이 옷 하나 바꿔 입었다고 자수성가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그 여자의 모습에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어요. 저희 아빠도 역시 깜짝 놀라는 눈치셨죠. 아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나 꼭 직접 사과받아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역시나 못 알아보네요. 저기요, 저희 아빠 못 알아보세요? 응? 아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사돈, 뵌 적이 있던가요? 어디 골프장? 백화점? 어디서 낯이 있긴 한데. 아줌마,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고개 숙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갑질이나 처하는 게 당신 모습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순간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제 말을 가로막았는데요. 자기야, 무슨 말이야. 아줌마는 뭐고 갑질이라니. 우리 엄마가 언제. 한참을 생각하던 예비시모는 뭔가 떠오른 듯 말했죠. 아, 그 청소부? 아니,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라고 하길래 기대가 컸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 아이고, 부동산으로 집에 돈 좀 있는 줄 알고 결혼시킬랬더니 완전 사기꾼 집안이네, 사기꾼. 잘못하다가 청소부 집안이랑 결혼시킬 뻔했네. 현수야, 일어나라, 가자. 아줌마, 이 결혼은 당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그 난리 핀 거 아니었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겠어요? 네? 이 건물이 우리 아버지 거니까 본인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사람 눈이 그렇게 파르르 떨리는 건 처음 봤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시모는 그 자리에서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미 결정한 것 같으니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인 줄도 못 알아보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혼 몇 달 앞두고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애들을 봐서라도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네? 갑자기 식당을 나가려는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그 여자였죠. 정말 아빠 건물 앞에선 교양도 자존심도 다 버린 듯해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다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얘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결혼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결혼을 없니? 너희 아버지한테 말 한번 잘해주렴. 내가 큰 실수했다. 내가 그 청소부가 너희 아버지인 거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니?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깨닫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떨어지라고 밀어봐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계속 붙잡고 있길래 식전에 나온 호박죽을 그 여자 머리에 엎어버렸어요. 어머머, 이게 뭐야? 누런 호박죽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꼴을 보니 참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네.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 아들 결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닥에 내팽개 쳐져서 손목 부러진 거 알아? CCTV 다 확보해놨으니까 경찰한테서 연락할 거야.
솔직히 남자친구에게는 조금 미련이 남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세입자분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파혼 후에 아버지 폭행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인간들.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전화 한 통 툭 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참 저런 인간들하고 사돈 안 된 게 다행이라며 그런 푼돈 필요 없으니 그 여자한테 폭언들은 경비원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셨죠. 그 여자는 어떻게 자기가 그딴 청소부랑 건물 경비원한테 무릎 꿇냐며 여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렇다고 지들이 어쩌겠어요. 폭행죄로 빨간 줄 생기긴 싫었는지 경비원 아저씨에게 와서 결국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통쾌하게 그지 없었어요. 한편으론 아저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저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막연하게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내가 살아도 부모님처럼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들이 거창하게 지겹도록 내뱉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신 길 제가 더럽히지 않도록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